함께 읽기, 함께 공감하기. 낭독극장 온. 낭독극장 온 시작합니다. 이호석의 돈. 옛 섬 모퉁이 버드나무 까치 둥우리 위에 푸르둥한 하늘이 낮게 드리웠다. 토끼우리에서는 하얀 양토끼가 고슴도치 모양으로 까칠하게 웅크리고 있다. 능금나무 가지를 간들간들 흔들면서 벌판을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채 녹지 않는 눈 속에 덮인 종묘장 보리밭에 휩쓸려 돼지우리에 모질게 부딪힌다. 우리밖 내 귀에 말뚝안에 얼거매인 암돼지는 바람을 맞으면서 유난히 소리를 친다. 말뚝을 싸고 도는 종묘장은 시뻘건 입에 거품을 품으면서 말뚝의 뒤를 돌아 그 위에 덥석 앞다리를 걸었다. 시꺼먼 바위 밑에 눌린 자라 모양인 암돼지는 날카로운 비명을 올리며 전신을 요동한다. 미끄러진 시돛은 개걸덕거리며 다시 말뚝을 싸고 돈다. 앞뒤 우리에서 응하는 돼지들 고함에 오후에 종묘장 안은 들썩했다. 1시간이 넘어도 여의치 않았다. 둘러싸고 보던 사람들도 흥이 식어서 주춤주춤 움직인다. 여러 번째 말뚝 위에 덮쳤을 때에 육중한 힘에 말뚝이 와싹 무너지면서 그 바람에 밑에 깔렸던 돼지는 말뚝의 테두리로 벗어져서 뛰어났다. 어려서 안 되겠군. 종묘장 기수가 껄껄 웃는다. 황소 앞에 암탉 같으니 징그러워서 볼 수 있나? 겁을 먹고 달아나는데? 농부는 날쌔게 우리 옆을 돌아 뛰어가는 돼지의 앞을 막았다. 달포전에 한 번 왔다 갔으나 씨가 붙지 않아서 또 끌고 왔는데요. 시기는 겸연쩍어서 얼굴이 붉어졌다. 아무리 짐승이기로 저렇게 어리고야 씨가 붙을 수 있나? 농부의 말에 시기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빌어먹을 놈의 짐승. 무한도 무한이려니와 빛이 함께 구는 짐승에 시기는 화를 버럭 내면서 농부의 부축을 하여 달아나는 돼지의 뒤를 쫓는다. 고무신이 진창에 빠지고 바지춤이 흘러내린다. 돼지의 허리를 맨 발을 붙들었을 때 그는 홧김에 발을 뒤로 잡아 낚으며 기운껏 매질한다. 어린 짐승은 바들바들 뛰면서 소리를 친다. 농사 1년의 생명선. 좀 있으면 나올 제1기분 세금과 찬여름 감자가 나올 때까지의 가족의 양식에 예산의 부담을 맡은 어린 짐승에 대한 측은한 뉘우침이 나중에는 필연코 나련만은 종묘장 사람들 앞에서의 무안을 못 이겨 시기에 흔드는 매는 자연 가련한 짐승 위에 잦게 내렸다. 그만 갖다 매시오. 말뚝을 고쳐 든든히 받고 난 농부는 시기에게 손짓한다. 겁과 불안에 떨며 허둥거리는 짐승을 이번에는 한결 더 든든히 말뚝 안에 우겨넣고 나무떼를 가로질러 배까지 떠받쳐 올려 꼼짝 요동하지 못하게 탐탁하게 얽어매었다. 털몸을 근실근실 부딪히며 그의 곁을 감돌던 시돛은 미처 시기의 손이 떨어지기도 전에 화초와도 같이 말뚝이를 엄습한다. 시뻘건 입이 욕심에 못 메어서 풀무같이 요란히 울린다. 깔린 암돼지는 목이 찢어져라 날카롭게 고함친다. 둘러선 좌중은 일제히 웃음소리를 멈추고 일시 농담조차 잊은 듯하다. 문득 분이의 자태가 눈앞에 떠오르자 시기는 말뚝에서 시선을 돌려 딴전을 보았다. 분이 그거 지금엔 어디가 있는고? 제2기분은커녕 1기분 세금조차 밀려오는 농가의 형편에 돼지보다 나은 부업이 없었다. 한 마리를 1년 동안 충실히 기르면 세금은 세금이려니와 잔돈푼의 가용ጥ는 훌륭히 우러나왔다. 이 돼지의 공용을 잘하는 시기다. 푼푼이 모은 돈으로 마을 사람들의 본을 받아 종묘장에서 가재난 양돼지의 한 자웅을 사놓은 것이 지난 여름이었다.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새까만 자웅을 시기는 사람보다 더 귀히 여겨 가재 사왔던 무렵에는 우리를 넣기가 아까워 그의 방 한 구석에 집을 펴고
그 위에 재우기까지 하던 것이 젖이 그리워서인지 한 달도 못 돼서 순놈이 죽었다. 나머지의 암놈을 시기는 애지중지하여 단 한 벌의 그의 밥그릇에 물을 받아 먹이기까지 하였다. 물도 먹지 않고 꿀꿀 앓을 때에는 그는 나무하러 가는 것도 그만두고 종일 짐승의 시중을 들었다. 6달을 기르니 겨우 암태지가 티가 났다. 발포전의 시기는 첫 시험으로 심리가 넘는 읍내 종묘장까지 끌고 왔었다. 피돈 50전이나 내서 씨를 받은 것이 종시 붙지 않았다. 시기는 화가 났다. 때마침 정을 두고 지내던 이웃집 분이가 어디론지 도망을 갔다. 시기는 속이 상해서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늘 뿌려퉁해서 쌀쌀하게 대꾸하더니 그 고운 살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고 늙은 아비를 혼자 둔 채 기어코 도망을 가버렸구나 생각하니 분이가 괘씸하였다. 그러나 속 깊은 박초 씨의 일이니 자기 딸 조처에 무슨 꿍꿍이 수작을 대었는지 도무지 모를 노릇이었다. 청진으로 갔느니 서울로 갔느니 며칠 전에 박초 씨에게 돈 10원이 왔느니 소문은 갈피갈피하였으나 하나도 종잡을 수 없었다. 이래저래 상할 대로 속이 상했다. 능금꽃 같은 두보를 잘강잘강 씹어먹고 싶던 분이인 만큼 시기는 오늘까지 솟아오르는 심화를 억제할 수 없었다. 다 됐군. 딴전만 보고 섰던 시기는 농부의 목소리에 그쪽을 보았다. 씨돛은 만족한 듯이 여전히 꿀꿀 짖으면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빙빙 돈다. 파장 후의 광경이었만 분이의 그림자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시기는 몹시도 겸연쩍었다. 잠자코 섰는 까칠한 암태지와 분이의 자태가 서로 얽혀서 그의 머릿속에 추근하게 떠올랐다. 음란한 잡담과 허리 꺾는 웃음소리에 얼굴이 더 한층 붉어졌다. 환영을 떨쳐버리려고 애쓰면서 시기는 얼거매었던 돼지를 풀기 시작하였다. 농부는 여전히 개걸떡거리며 어른 싸도는 욕심 많은 씨돛을 몰아 우리 속에 가두었다. 이번에는 틀림없겠지? 장부의 이름을 올리고 50전을 치러주고 종묘장을 나오니 오후의 해가 느지막하였다. 능금밭 건너편 양옥관사의 지붕이 흐린 석양에 부르둥둥하게 빛난다. 옛성 거기에는 성 안으로 드나드는 장군의 그림자가 어른한다. 성 안에서 한 채의 버스가 나오더니 폭넓은 어둠 도로를 요란히 달려온다. 돼지를 몰고 길 왼편으로 피한 시기는 퍼뜩 지나가는 버스 안을 흘끗 살펴본다. 분위를 잃은 후부터는 그는 달아나는 버스 안까지 조심스럽게 살피게 되었다. 일전에 라남에서 버스 차장 시험이 있었다더니 그런대로나 뽑혀 들어가지 않았을까? 분이의 간 길을 이렇게도 상상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장이나 한번 돌아볼까? 북문 어기성 및 돌틈에 대지를 매놓고 시기는 성을 들어가 남문 거리로 향하였다. 분위가 없는 이제 장군의 눈을 피하여 으슥한 가게 앞에 가서 겸연쩍은 태도로 매화분을 살 필요도 없어진 시기는 석유 한 병과 마른 명태 몇 마리를 사들고 장판을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한 동네 사람의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기에 그는 곱게 성 밖으로 나와 마을로 향하였다. 어기적거리며 대지의 걸음이 올 때만큼 재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제 매질할 용기는 없었다. 철로를 끼고 올라가 정거장 앞을 지나 오춘포 횡길로 나서니 장보고 돌아가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문드문 보인다. 산 모퉁이가 바닷바람을 막아 아늑한 저녁빛이 한길 위를 덮었다. 먼 산 위에는 전기의 고가선이 쏟고 산 밑을 물줄기가 돌아내렸다. 온천 가는 넓은 도로가 철로와 나란히 누워서 남쪽으로 줄기차게 뻗쳤다. 저물어가는 강산 속에 아득하게 뻗친 이 두 줄기의 길이 새삼스럽게 시기의 마음을 끌었다. 걸어가는 그의 등 뒤에서는 산 모퉁이를 돌아오는 기차 소리가 아련히 들린다. 벼랑간 시기에게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길로 아무데나 달아날까?
장에 가서 돼지를 팔면 노자가 되겠지. 차 타고 노자가 잘하는 곳까지 달아나면 그곳에 곧 분이가 있지 않을까? 어디서 들었는지 공장에 들어가기가 분이의 소원이더니 그곳에서 여직공 노릇하는 분이와 만나 나도 노동자가 되어 같이 살면 오죽 재미있을까? 공장에서 버는 돈을 달마다 고향에 붙이면 아버지도 더 고생할 것 없겠지? 돼지를 방에서 기르지 않아도 좋고 세금 못 냈다고 면소 서기들한테 밥솥을 뺏길 염려도 없을 터이지. 농사같이 초라한 업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못 살기는 일반이니 분이 있는 곳이 어디인가? 돼지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이 돼지, 암돼지, 양돼지. 날카로운 소리에 번쩍 정신이 깨었다. 찬바람이 휙 앞을 스치고 불시에 일신이 딴 세상에 뜬 것 같다. 눈 보이지 않고 귀 들리지 않고 잠시간 전신이 죽고 감각이 없어졌다. 캄캄하던 눈앞이 차차 밝아지며 거물거물 움직이는 것이 보이고 귀가 뚫리며 요란한 음향이 전신을 쓸어 없앨 듯이 우렁차게 들렸다. 우레소리가, 바닷소리가, 바퀴소리가. 벼랑간 눈앞이 환해지더니 열차의 마지막 바퀴가 쏜살같이 눈앞을 달아났다. 기차! 다 지나간 이제 시기는 정신이 아찔하여 몸이 부르르 떨린다. 진땀이 나는 대신 소름이 쭉 돋는다. 전신이 불시에 빈 듯이 거뿐하다. 글자대로 전신은 비었다. 한쪽 발에 들었던 석유병도 명태마리도 간 곳이 없고 바른 손으로 이끌던 돼지도 종적이 없다. 돼지! 돼지고 뭐고 미친놈이지. 어디라고 후미끼리를 막 건너? 따귀를 철썩 맞고 바라보니 철로 망보는 사람이 성난 얼굴로 그를 노리고 섰다. 돼지는 어찌 됐단 말이오? 어젯밤 꿈 잘 꾸었지. 내 몸 안 치인 것이 다행이다. 아니 그럼 돼지가 치었단 말이오? 다음부터 차에 주의해. 독하게 쏘아붙이면서 철로 망고는 시계의 팔을 잡아 낚아 후미끼리 밖으로 끌어냈다. 돼지가 치었다니. 2번이나 종무장에 가서 씨받은 내 돼지, 암돼지, 양돼지. 엉겁결에 외치면서 훑어보았으나 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다. 흔적조차 없다니. 기차가 달랑 들고 간 것 같아서 아득한 철로 위를 바라보았으나 기차는 벌써 그림자조차 없다. 한 방에서 잠재우고 한 그릇에 물 먹여서 기른 돼지, 불쌍한 돼지. 정신이 아찔하고 일신이 허전하여서 시기는 금시에 그 자리에 푹 쓰러질 것도 같았다. 출연 일자 소영. 감사합니다.